오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검은색 장갑 꺼냈을 때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리뷰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리뷰가 잘 안 됐었던 노트북일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몇몇 매니아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이 있으셨을 노트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 일단 포장 뜯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캡으로 똘똘 싸매 있어요. 진짜 받자마자 바로 까는 겁니다. 그냥 검은색 박스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썬더볼트, 그 다음에 HDMI, 돌비, 그 다음에 위쪽에 인텔 인사이드, 칼은 위험하니까 꺼내보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녀석은 레이저 블레이드입니다. 가슴을 설레게 하는 로고죠. 레이저.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최근에 봤던 노트북 중에서 어댑터 선인데 이게 패브릭으로 마감되어 있는 거는 이 녀석이 처음이네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고무 밴드가 있고요. 이제 이걸로 이제 선을 정리하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콘센트가 있고 파워는 200W예요. 이쪽은 이렇게 레이저 마크가 새겨져 있죠. 근데 박스가 굉장히 작고 얇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커요.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고요. 제껴서 이렇게 열면 됩니다. 딱 느낌은 그냥 레이저 파이어플라이 마우스패드 언박싱 할 때 느낌하고, 이게 마우스패드여도 이상하지 않을 듯한 느낌인데 한번 꺼내 볼게요. 이렇게 당기면 아시겠죠? 그리고 안에는 제가 예언하는데 이 안에 아마 하얀색 레이저 스티커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고 맞죠? 항상 모든 레이저 제품에 이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융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칩자 같은 게 있습니다. 매뉴얼이라고 봐야 되겠죠. 노트북인데 매뉴얼 누가 보나? 없습니다. 네, 끝이에요. 일일이 써져 있네요.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예요. 두께도 굉장히 얇아요. 이게 15인치 같은데 위쪽 레이저 로고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그냥 깠어요. 까서 거기를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메꾼 건데 조명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왠지 조명 가게예요. 이거는 우측은 DP 포트, 그 다음에 HDMI 포트, 그리고 USB, 그리고 C 타입 USB 이렇게 있고요.
좌측이 되겠죠? 좌측은 아까 전원 어댑터 꼽는 자리, 약간 모양이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여기 램 포트, 그리고 USB, 그리고 요거는 아마 헤드셋 콤보 단자인 것 같습니다. 심플해요. USB는 딱 3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호호호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되게 극성 레이저빠입니다. 저도 블레이드는 처음 봐요. 실물은. 유튜브 하길 잘했네. 아마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제품들 중에서 가장 심플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심플하다고 해서 뭔가 되게 없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첫인상 자체가 가볍지가 않아요. 굉장히 무겁고, 그런데 뭔가 좀 묵직한, 키보드 좌우측으로 스피커가 자리가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같은 경우는 풀사이즈는 아닙니다. 텐키리스예요. 반면에 터치패드는 상당히 커요. 일단 일반적인 노트북보다 터치패드 면적은 좀 커요. 디자인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냐면요, 보통 이 노트북 보면 들어간 기능 같은 거 스티커 덕지덕지 많이 붙여놓잖아요. 여기 위에 상단에 아주 조그맣게 144Hz의 FH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놨고, 밑에는 이 제품의 주요 사양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보통 뭐 일반적인 노트북은 이만큼 여기 이 자리에 해놨을 걸 여기 요만큼만 해놨어요. 해놓고 심지어 인텔 인사이드 마크를, 와, 나 이렇게 작은 것도 처음 보네. 여기 보이시나요? 인텔 인사이드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작게 붙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가볍네. 깜짝 놀랐네. 제가 지금 한 손으로 든 거 보이시죠?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데 상당히 가벼운데? 하단부를 보면, 이건 좀 살짝 걱정되는데, 하단을 보시면 보통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 우리가 자주 보는 거 하단에 거의 메쉬로 타공으로 거의 도배를 해놨는데, 얘는 그냥 다 막혀 있고요. 딱 여기 펜 있는 자리에만 이렇게 메쉬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노트북 냉각 방식이 요새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보통 빼내죠. 빼내는 방식인데, 여기로 흡기를 해서 여기 뒤쪽으로 빼내는 방식 같아요. 그러니까 흡기구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배기하는 곡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펜 소음이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나중에 테스트 해보면 알겠죠. 일단 한번 살짝 켜보겠습니다. 충전이 되어 있으려나? 전원 버튼이 어디 있지? 이건가? 맞네요. 여기 스피커 위에 정말 작은 버튼이 아닌데 그게 전원 버튼이었어요. 레이저 로고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키보드는 당연히 컬러 RGB가 들어오고 있고요. 조명각이라고 했던 그 디스플레이 뒤 후면부, 아니나 다를까,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녹색, 레이저 본연의 녹색의 그 레이저 컬러가 여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요, 이 딱 이렇게 노트북을 딱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사이즈는 15인치 노트북이고 굉장히 얇고 슬림한,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녀석인데 키보드 자판 배열 부분도 정돈되어 있고 남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실제 체감되는 느낌은 작지가 않습니다. 자판도 충분히 풀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키를 억지로 작게 만들어서 구겨 넣어서 풀 사이즈를 넣기보다 과감하게 텐키리스를 하면서 키 자체의 그 키 사이즈들은 일반적인 키보드 사이즈와 거의 동일하게 유지해 줬어요. 요 레이저 블레이드는 제가 프로그램도 좀 설치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한 다음에 리뷰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좀 써보고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언박싱은 여기까지. 레이저 블레이드 노트북의 언박싱을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좀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도 해보고 테스트도 진행해 봤습니다. 우선 제품의 기본적인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품은 레이저 블레이드 15 베이스 모델입니다.
CPU는 인텔 i7-9750H가 탑재되었고요. 6코어 12스레드 모델입니다. 베이스 클럭 2.6GHz, 부스터 클럭은 4.5GHz입니다. 그래픽은 지포스 RTX 2060이 탑재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1920x1080 FHD 해상도에 144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100% sRGB 색역을 지원하고요. 롱글레어의 슬림 베젤이 적용되었습니다. 저장 장치는 512GB의 NVMe 방식의 M.2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메모리는 16GB의 DDR4 2667MHz 메모리가 탑재되었고요. 노트북에서 아무래도 희생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이 키보드라고 생각됩니다.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키보드의 키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간단히 타건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깊이감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노트북 키보드만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즐기고 싶다면 별도의 키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언박싱 때 터치패드가 상당히 큰 편이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했던 부분 중 하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리시즌 터치패드를 채택했습니다. 이게 글라스 터치패드인데 말 그대로 유리 재질의 터치패드입니다. 이 사용감이나 터치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 노트북들이 이 스피커를 하단에 배치하는 추세인데 레이저 블레이드는 상단 좌우에 스피커를 배치했습니다. 아무래도 음질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대 음량으로 했을 때 굉장히 시끄러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좀 크네 요 정도. 하지만 최대 음량으로 했을 때 음이 찢어진다든지 특정 음이 거슬리는 정도로 마감이 나쁜 음질을 들려주진 않았습니다. 내장 스피커의 품질은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시야각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공식적인 스펙 시트에도 이 시야각 관련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특별히 거슬리는 부분 없이 괜찮은 시야각을 확보해 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품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우선 PC마크 10으로 노트북의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벤치해 봤습니다. 시스템의 총 점수는 5054점이 나왔고요. 세부 스코어는 이 화면과 같습니다. 내장된 RTX 2060의 벤치 성능도 확인해 봤습니다. 3D마크 타임스파이의 경우 전체 점수는 5969점이 나왔고요. 그래픽 스코어는 6151점, CPU 스코어는 5112점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전체 점수는 12918점이 나왔고요. 그래픽 스코어는 14537점, 피직스 스코어는 13467점이 나왔습니다. 게임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레이트레이싱과 DLSS 체크를 위해서 배틀필드 5를 해봤는데요. 그래픽 카드 벤치할 때와 동일한 구간으로 진행해봤습니다. 프리셋은 울트라고요. 레이트레이싱과 DLSS 모두 활성화한 상태입니다. 평소 벤치 구간을 돌려봤을 때 평균 59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제가 벤치 때와 동일하게 진행해봤습니다. 좌측이 올 울트라 렌더링 120으로 진행했을 때고요. 우측이 국민 옵션의 렌더링 100으로 진행했을 때입니다. 게임에 들어가서 실제 플레이했을 때는 어떨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이 에란겔에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평균 90프레임 이상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 소음도 해봤습니다. 팬 소음의 경우 게임상에서 맥스 쿨링 상태일 때 한 67dB 정도, 그리고 아이들 상태일 때 48dB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10분 이상 진행한 상태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후면 패널을 제거해봤습니다. 메모리는 삼성 메모리로 듀얼 채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모듈 칩은 이 녀석 다은 것 같고요. 그리고 SSD의 경우 라이트온사의 CA3 제품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확장 공간은 2.5인치 사이즈의 SSD를 추가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레이저 브랜드를 좋아하는 팬 중에 한 명으로서 이 블레이드 제품을 리뷰할 수 있었던 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쓸데없는 기교를 부리지 않은 제품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레이저의 주변 기기를 사용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을 겁니다. 분명히 깸성이 있는데 이 깸성이 다른 브랜드들만큼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임팩트 있는 그 느낌 말이죠.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뭐 모던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투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의 이 레이저 특유의 깸성은 확실히 강하게 묻어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펜소음과 쿨링 부분에서 확실히 RTX 모델들의 초기 발열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제품은 발열도 꽤 잘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뭐 더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더 잡기 위해서는 소음 부분에서 더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여기까지를 한계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성능이나 사용감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라는 브랜드가 가져다주는 이 깸성도 절대 무시 못하겠죠. 문제는 가격입니다. 오픈마켓 기준 280만 원대의 가격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레이저 깸성의 가치는 항상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분명히 또 구매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1주년.